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세 가지 테마가 시장을 거의 주도했네요. 시장 자금을 상당히 많이 가져간 이 세 가지 섹터 플러스 여긴 쓰지 않았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져가는 돈까지 해가지고 어, 오늘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일단은 코로나로 난리였던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조류 독감이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부상을 했죠. 신라 SG가 난데없이 갑자기 상한가를 가고 그다음에 저거 마니커 FNG 등 닭고기 대체식품 관련주들이 오늘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제가 뭐 매일마다 밤에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장중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이제 공지를 해드리는 게 이제 메모장에 이제 오늘의 관심을 좀 어떻게 가져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이죠. 물론 모두가 다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뭐 매매를 해보는 종목 중에서 오늘 마니커 FNG를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서 여기 안내해 드려왔고 오늘은 이제 바른손 ENA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때부터 꽤나 크게 올라갔고 오늘 사실 중간에 재료 소멸로 다 끝냈어야 돼요. 어쨌든 상을 받은 거고 상을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지금 오후에 또 물량이 들어오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일봉상의 문제가 아니라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까 저 2,300 얼마까지 갔다가 1,800원까지 떨어지고 이런 재료 소멸 파동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 이전의 매매와 이 이후의 매매는 완전히 다른 매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있었고 특징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기생충까지 시장 자금을 오늘 빨아들인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월요일 시장 편안한 사실 종합적으로 시장은 675라인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몇 가지 섹터에 자금이 굉장히 집중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들은 굉장히 지루한 하루를 보냈을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이 세 가지 섹터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은 굉장히 지루했어요. 아예 거래도 발생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어요. 아침에 그냥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로 자리 잡았다. 그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의 끝까지. 만약에 아침에 한 1% 상승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섹터 안에 오늘 테마에 들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늘 이 기생충이 상 받은 거 감독상 등등 해가지고 상 받은 것들 그 테마에가 거의 바른손 ENA 바른손 상한가 같고 갑자기 상한가 간 거고 바른손 ENA는 추세를 이어가다가 상가한 거고 1억 5천만 주가 넘어갔어요. 와, 이거 7천만 주 정도 상장이 됐을 텐데 7천만 주 상장에 유통 주식 수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한 70% 5천만 주가 채 안 되는데 1억 5천만 주 그러니까 세 바퀴가 돌았네요. 주주 구성이 한 세 번씩은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주주 명부가 세 번씩 이름이 바뀌었어요. 한 주당 5천만 주 중에 1억 5천만 주를 움직였으니까 엄청난 거래량인 거예요. 바른손 ENA 치고는 지금까지 최대 거래량일 것 같은데 약 3,500억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기준 1위예요. 전체로 따졌을 때도 삼성전자 다음입니다. 거래 대금이 전체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 7,500억 다음 바른손 ENA면 엄청난 거래입니다. 이게 금액이 3,000원짜리가 저렇게 삼성전자를 2,000원짜리가 2,000원대짜리가 삼성전자를 이길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이라는 거는 엄청난 거래가 터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목이 많이 집중돼 있었고 역사적인 거래겠죠, 당연히. 역사적인 거래. 얘가 지금 99년도쯤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런 엄청난 관심을 받는 겁니다. 거래 대금으로써요. 이때는 관심을 많이 받긴 했지만 거래량이 오늘처럼 많지는 않았잖아요. 이때도 물론 많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상장 이력 지금까지 상장되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 중에서 가장 이목을 집중받는 가장 관심을 받는 정도의 거래 대금 최대 거래가 터지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밑에서부터
바른손 ENA는 물론 별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다고 한들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는 않아요. 상당히 위험도가 높습니다. 이제 재료 소멸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정말 큰 거래가 발생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잘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종목들도 지금 주봉 월봉으로 따졌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최근에 홍정욱의 이야기로 굉장히 큰 거래가 발생했어요. 지금 보이진 않죠? 여기 이렇게 하면 보이죠? 이 80 얘가 지금 상장한 지가 87년도, 그러니까 약 사람으로 치면은 33세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33년 동안 지금 역사적인 거래 대금을 갖고 보인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혼자 우뚝 선 거래. 이 종목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상장 후 최대 거래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게 그때부터 크게 상승을 하든 말든 다른 이유로 거래가 터졌든 간에, 물론 바닥권에서 상장 폐지로 가면서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 물량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건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건 이제 다른 것도 체크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어도 역사적인 거래를 터뜨리면서 최근에 몇 개월 사이, 최근 1년 사이, 혹은 최근 진짜 한두 달 사이에 역사적인 거래를 터뜨리고서 앞으로 훗날을 도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보시면 많은 종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거래 대금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특히 역사가 깊은 종목들이요. 지금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이런 거 말고 역사가 깊은 종목들, 거래가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화천기계도 최근에 거래 엄청나게 붙었죠. 그동안 얘도 역사가 깊은 종목이잖아요. 1998년부터 그렇죠? 이런 종목들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왜 지금 거래가 이렇게 생겼지? 얘가 왜 갑자기 그동안 거래 관심 없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생겼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 전체 거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래가 생긴 것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시장 거래가 예전보다는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거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도 맞습니다만, 종목별로 볼 때 갑자기 그래도 너무 심하게 거래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진짜 처음으로, 사상 처음으로 그런 것들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볼 예정입니다. 분석도 거기서 그 글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 흐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조류독감 얘기했고, 기생충 얘기했고, 황교안. 자, 주말 사이에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가 있었죠. 그러면서 보수 통합으로 생각을 조금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흐름. 그래서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황교안 주가 오늘 아침부터 급 부상을 했습니다. 아세아텍이 상한가를 갔고요. 디젠스가 상한가를 갔네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약간 비주류성 황교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고, 그 종목들은 다른 종목의 수급을 일으키면서 뭐 한창제지, 원래 대장이었던 한창제지, 성문전자 우, 우리가 많이 매매를 했던, 우리가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과거에 성문전자 우도 우리가 팔았던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팔았던 이틀간의 자리까지 오늘 다시 오는, 뭐 하루 우리가 다 팔고 여기서부터 관심을 끊었거든요. 왔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주목받은 종목들, 인터엠, 이거 영상장비 그 회사 있죠. 그 다음에 국일신동, 이구산업 이쪽이죠. 성문전자, TBC, 인포뱅크, 뭐 이런, 뭐 대구백화점, 이런 황교안 종목들이 그동안 쉬었던 종목들, 거래 없이 많이 밀려 있었던 종목들, 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큰 거래가 발생하지는 않았네요. 하여튼 황교안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유승민 불출마 되면서 반대로 유승민 의원 종목은 떨어졌겠죠? 대신정보통신, 3일기업공사 이런 것들 오늘 개파락 출발을 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종목들이 불출마를 한다고 해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 그동안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 그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끝나잖아요. 개파락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꼭 그 이슈가 아닌 그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일기업공사가 오로지 유승민
대선까지 가야지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대선주가 아닌 경우,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사가 다른 내용도 갖고 있고 뭐 가치평가상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관심 있어하는 홍정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출마한다 불출마한다 아무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 나오지 않고 있어요. 최근에 KNN이 급등해서 올라왔던 거는 험지인 종로에서 이제 황교안 대표를 대신할 만한 주자로서 홍정욱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홍정욱 전 의원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불출마가 아니라 그 종로 지역에 불출마죠. 불출마도 종로 지역에서 이제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가면서 이낙연 전 총리와 싸우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커버하고 올라왔죠. 오히려 그 내용으로 금요일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금요일에 그 내용이 터지면서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그렇죠, 여기 요 구간이죠. 그걸 오늘 다 덮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치인들의 이슈가 정말 한순간에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속적으로 내용 붙을 만한 시기이고 내용을 많이 가져올 만한 시기이고, 이런 것들도, 그래서 만약에 홍정욱 전 의원이 불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당연히 개파락을 맞이하겠죠. 만약에 밤사이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개파락을 맞이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종목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KNN을 비롯해서 뭐 한국프렌즈나 뭐 고려산업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망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게 어떤 건지는 지금 계속 제가 안내를 해드렸죠. 물론 출마한다에 좀 무게감을 싣고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만, 그걸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홍정욱 전 의원이 미국에 있다 귀국을 했는데, 미국 정치인들의 스타일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미국의 많은 문화들을 접하고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을 접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스타일을 봤을 때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한다면, 물론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내가 큰 꿈을 갖고 정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조심스럽게 SNS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이제 이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집권을 한 이후부터 많이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근데 정치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아요. 지금 한동안 딸 마약 사건으로 인해서 SNS를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인가 새로운 글을 하나 올렸을 겁니다. 전혀 정치와 무관해 보이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자, 정말 미국 성향이랑 비슷해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는 앞으로 보면 알겠죠. 뭐 뜻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SNS 할 때가 돼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글을 올린 거야. 지금은 그게 국민과 연관이 되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지도 모르고, 정치적으로 해석할지도 모르고, 해석 안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나는 내 글을 올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향방이 이런 SNS를 통해서 많이 기자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보면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가 자꾸만 강조를 드리는 게, 기업을 정말 매출이 정말 안 나오던 그런 기업들을 여러 번 살려놓은 이력이 있고, 지금 대표로서 지금도 아직도 경영자죠. 그랬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국가도 잘 경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경영을 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들 보면은 몇 명 빼고요, 그냥 순수 정치 쪽으로만 한 평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았어요. 잘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문외한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보세요. 미국에서 사업가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미국 증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업을 경영을 성공해 본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잘, 경제와 관련된 정치예요. 무슨 정치 싸움, 파벌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금융 경제 혹은 진짜 국가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완전히 난 철저히 100%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홍정욱주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나이도 젊고 앞으로 그 7막 7장 책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갖고 살고 있는지. 어쨌든 작년에 헤럴드를 매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정치 쪽에 발을 담는 것이 아니냐라는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한동안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잖아요. 다시 부각받을 때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선출직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와가지고 그동안 딸 문제에도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국민들이 평가를 해서 딸 문제 딛고 더 좋은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선출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어쨌든 평가를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 성격을 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기를 원할 거예요. 만회를 하기를 원할 겁니다. 딸 문제가 있다고 숨어가지고 이렇게 지낼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배포도 크고 그렇습니다. 사업가적 기질도 훌륭하고, 실제로 매출 얼마 안 되는 회사들 다 매출 성장 많이 폭발적으로 일으켰거든요. 현재 회장으로 있는 뭐 그 기업들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어서 홍정욱 얘기까지 또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자금을 또 빨아들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쉽게 말해 요약하자면 시장의 코스닥의 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코스닥의 미래다. 먼저 앞서 나가거나 혹은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앞서 나갈 때도 있겠지만 하여튼 서로 키를 맞추어 가면서 움직인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잘 지켜줘야 될 만한 그 기준 라인을 잘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676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중국 증시 또한 증시 부양책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 또한 지금 보시면은 오랫동안 쉬고 나서 좀 추가적으로 쉬었죠. 추가적으로 거래를 막고 나서 개장을 하고 많이 떨어져서,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였고 충분히 예상한 밤이었고, 그래서 한 번의 양봉을 제대로 준 다음에 계속 연이어서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어떤 굴곡을 보이든 간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래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막힐 수도 있죠. 이렇게 출렁거릴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중국 증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 영향을 또 더 주면서 주목받는 증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에서 또 가장 큰 난리를 보이고 있고 가장 영향을 지금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증시도 지금 무난하게 계속 지금 연속 양봉을 들어가고 있고, 우리도 차츰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옵션 만기일 포지션도 좀 잘 챙겨야 될 때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옵션 만기는 외국인들이 지금 잔뜩 완승이에요. 완승. 원래 외국인들이 완승을 했지만 이 정도 추세로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어느 자리에 가도 지금 완승입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자리만 피하면 돼요. 오늘 자리만 피하면 뭐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자리를 피한다는 건 뭡니까? 3일 동안 변동성을 주겠다라는 거네요. 오늘 자리는 개인들이 아니다, 기관들이 먹는 자리네. 오늘 자리는 외국인들이 좀 별로 안 선호하지 않을 것 같아요. 2200에서 2205 여기 지금 현재 오늘 만든 자리 환산지수로 2200 정도는 외국인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막판에 어떤 변동을 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는 겁니다. 아예 2220 이상으로 올리거나 2170대로 떨어뜨리거나 2180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외국인들이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크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옵션 만기 이제 3일간 화수목 동안 좀 더 체크를 자주 해드릴게요. 장중에. 자, 오늘 요정도. 아이고, 오늘 좀 빨리 끝낼 수 있거나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빨리 끝내진 못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제 월요일 다 정신 없으실 텐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